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탭스 19 송승호입니다. 오늘은 탭스 19 전체 커리큘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스 19 소개부터 일단 간략히 드리고 갈게요. 저희 탭스 19는 여러 지표에서 전문인강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최다수 강의기 보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 스스로 수험생의 입장에서 탭스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첫 시험이 아직도 생생해요. 시험지 받았는데 처음엔 잘 푸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장 나오면서는 머리가 이미 하얘져 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서 당연히 시험도 망쳤었던 그런 기억. 하지만 그 이후에 수천 개의 기출문제 반복 훈련하면서 결국에는 나만의 이론 정립해서 전교에서 1등하고 전국 회차 11등까지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직접 가르치는 입장이 돼서 나중에 가르치면서 탭스 19가 생기고 그 이후에 뭐 유학도 다녀오고 거기서도 시험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연구해서 지금의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펙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 커리큘럼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시작된 커리큘럼이고 그 수년간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온 커리큘럼이다. 믿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19일 커리큘럼 소개 드릴 건데요. 탭스 19 19일 커리큘럼이라고 하니까 많이들 질문하세요. 19일 안에 완강 못하면은 끊기나요? 절대 아니죠. 인터넷 강의 기간은 넉넉히 정말 넉넉히 드려요. 그렇지만 19일 안에 정말 집약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학교랑 병행한다든지 다양한 업무랑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순서를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뭐 6주에 걸쳐서 하셔도 되고 뭐 3달에 걸쳐서 하셔도 되지만 스텝 1, 2, 3라고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9 플러스 알파 커리큘럼이 무엇인지 볼 건데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다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탭스 영역 4개예요. 어휘 영역부터 청해 영역까지 있습니다. 어휘 영역 어떻게 공략합니까? 바로 탭스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탭스가 말하고 있어요. 어휘는 어떻게 출제된다? 사전의 빈도수와 코퍼스의 빈도수를 활용하면서 교육부에서 제시한 뭐 어휘, 단어들을 또 추가적으로 반영한다. 그 빈도수를 활용하고 거기에다가 교육부가 선정한 단어들을 가미해서 만든 교재, 제작한 교재가 바로 올보카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 제작된 교재로 공부를 하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이 적중률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이 교재 2개에 있는 모든 단어 공부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의 목표 성적에 따라서 구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빈도순 정렬이라고 하면 난이도순 정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구간에 맞춰서 딱 설정을 해놓고 이 구간 내에서만 쭉 훑으면서 내 빈틈을 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탭스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고 가장 효율적인 어휘 학습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어휘는 간단해요. 문법 넘어가겠습니다. 문법부터는 사실 2갈래로 나뉩니다. 문법이라 함은 구문과 문법이 있는데요. 구문은 뭐냐면 말 그대로 탭스 문장 해석법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영어 문장 해석 기본적으로는 할 줄 알지만 탭스의 고유의 문체가 있고요. 탭스가 어려워지려면 되게 어렵게 내는 문장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 해석, 문장 경우의 수를 모두 총정리하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 패턴 99% 커버한다고 되어 있죠.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뭐 구체적으로는 당연히 강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어휘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냐면 내 빈틈, 내가 해석할 때 감독해에 의존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메꾸겠다라는 차원에서 활용하시는 강의가 되고요. 그게 어느 정도 끝나면 문법 강의, 이 쪽집게 스타일이거든요. 최빈출 탭스가 출제하는 유형들을 딱딱딱 정리해가지고 그냥 암기하고 주입식으로 기계식으로 푸는 그 어떻게 보면 학원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래서 방금 이 예시는 is인데 복수 단수 탭스는 어떤 식으로 꼬아낸다. 그 경우의 수 암기, 문제 풀이, 반복 이거를
딱딱 진행하는 게 바로 최빈출 공식 섹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끝나면서 혹시라도 내가 심화학습을 더 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방대한 자료가 푸짐하게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6, 70페이지 이상의 자료들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디 딴 자료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까지 끝내면 기초학습, 우리가 이제 기초 근육이라고 하는 어휘와 문법 해석이 완성이 되고요. 이제 본 게임인 독해와 청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가 탭스 19의 비기예요. 지문을 읽는 법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법과 함정 피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첫째 뭐였죠? 지문을 읽는 법. 그래서 지문 전개 구조가 다양해요. 탭스에는. 하지만 또 한정적입니다. 딱 19가지 지문 전개 구조를 놓고 반복 숙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념 뒤집기 유형, 지문 전개 유형. 처음에 여러분들 통념을 보여주고 사실 그거 잘못됐어. 사실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통념을 뒤집는 그런 지문 구조들은 딱 통념이 뒤집힐 때 나오는 부분이 주제가 돼요. 100이면 100 그렇습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주제 찾기의 경우는 주제 바로 연결이 된다. 이런 식의 지문 전개를 19가지 패턴을 익히게 되고요.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탭스 지문 이제 좀 읽히네 라는 수준이 됐을 때 오케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문제는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가 있지만 유형은 7가지가 있어요. 형식이 다른 거죠. 빈칸 채우기, 연결어 채우기, 무관문 고르기, 주제 찾기, 코렉트, 인퍼, 세트 문제 이렇게 있는데 개별 유형마다 풀이하는 뭐 방법이나 순서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제 기출 변형 유형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해보는 반복 체화 훈련이 2주차의 스텝 2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오케이 지문 읽는 법도 알겠고 문제 푸는 법도 알겠어. 이제 뭐 해야 돼? 오답 함정 피하는 것만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첫 시험에서부터 탭스 초창기에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장 고생했던 부분이 함정 도대체 어떻게 피하는 거야? 탭스 지문은 쉬운데 왜 정답을 모르겠지? 탭스가 원하는 정답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멈추고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저랑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오답 함정의 유형들을 딱 7개로 또 정리해서 반복 숙달시켜 드린다라는 거까지 하면 독해 완성이 됩니다. 그 외에 추가로 뭐 심화학습하고 싶으면 탭스에서 되게 좋아하는 paraphrasing이라는 거, 한마디로 말 다르게 해서 표현하는 거, 동의어는 또 쓰지 않으면서 말 다르게 표현하는 거, 재진수라는 거, 그거의 형태 연결하는 훈련을 계속 여러 문장들 지문 정답 가지고 반복 훈련하게 됩니다. 심화학습이요. 말 그대로 필요하신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독해 여기까지 마무리되는 것이고 이제 청해 똑같아요. 독해랑 똑같이 단기, 중기, 장기로 진행이 되는데 청해에 맞춤화된 전략이 또 있는 것이죠. 단기 이 유형마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전략을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기 넘어가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최빈출 표현들, 청해만의 최빈출 표현들, 즉 이제 청해라는 것은 대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동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구동사들의 모음 특강이라든지 청해에 여러분들이 꼭 따로 정리해 놔야 되는 표현들 정리해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내가 듣는 능력, 즉 청취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훈련시켜 드립니다. 독청학습법, MP3 청취력 훈련,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기, 중기, 장기를 섞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호 판별이라 해서 paraphrasing이랑 좀 비슷한데 이번에는 어쨌든 청해잖아요. 그러니까 대본이 있고 거기에 따른 출제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를 또 분석하는, 어떻게 보면 기출 변형을 해부하는, 여기에서 정답 선지가 출제돼서 이거는 정답으로, 이거는 오답으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여드리는,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그러한 훈련이 됩니다. 이게 당연히 심화학습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사실 심화학습까지 안 가고도 한 번에 졸업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놓아놨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잡해 보였지만 초반에는 다시 보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그쵸? 어휘 깔끔하고 문법, 독해, 청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강의를
엑기스만 녹여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밀도 높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된 커리큘럼이다. 이래서 19일 완성 플러스 알파이다.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본론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이제 마무리 좀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수강 가이드, 어느 패키지를 수강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은 어느 패키지를 수강하시든 간에 모든 강좌 빠짐없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컨텐츠 빠짐없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380점 목표면 크게 고민 안 하고 하나 그냥 수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커리큘럼 구성이 이젠 아시겠죠? 메인 커리큘럼과 심화학습 자료인데, 지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인 커리큘럼 다 드리고 있고 심화학습 사실 점수대 상관없이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질문이 있겠죠. 그럼 왜 구분을 합니까? 여기서 구분하는 거의 이유는, 그 취지는 320점 학생과 530점 학생은 사실 예를 들어서 뭐 단어나 아니면은 해석을 놓고 볼게요. 해석, 문장 해석에 써야 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여기는 좀 더 기초를 잡아가기 위해서 문장 해석도 챙겨야 돼요. 그에 비해 530점은 좀 훑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완급 조절의 차이를 우리가 수강 가이드 그리고 커리큘럼 구성에 반영을 해놨어요. 순서를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미세한 차이가 여러분들 수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선순위를 좀 나열한 거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어차피 한번 메인 커리 듣고 나서 나 좀 심화학습 450점 심화학습 530점 심화학습 하고 싶은데 하면 뒤에 강좌가 다 있어요. 따로 돈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어느 걸 수강하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내 점수대 거 들으면 나한테 맞춤화된 순서로 플레이리스트가 구성이 되어 있구나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혼란스러워 하실까봐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뭐 수강 후기들은 이렇게 넣어놓은 게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실명 인증 다 된 후기들만 사용합니다. 근데 이 후기들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옛날에 저와 같은 정말 탭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졸업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탭스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탭스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저희가 새기고 있는 모토예요. 수험생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커리큘럼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거 딱 밀도 높게 준비하고 시험 치시고 탭스 털고 여러분들 본업 혹은 여러분들의 목표에 집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커리큘럼 구성해 놨으니까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마치고 본 강의 따라오실 때 정말 믿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